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외롭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데 집에 돌아오면 공허합니다. 분명 혼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운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같이 있는데 따로 있는 느낌. 웃음 소리는 시끄러운데 내 안은 조용한 느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모임에 더 나가고 연락을 더 하고 사람들에게 더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할수록 더 지쳤습니다. 억지로 웃는 내가 느껴졌습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치는 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탈진한 것처럼 무기력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그립다가도 막상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혼자가 싫다가도 누군가와 있으면 혼자이고 싶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만나면 더 외롭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교계를 멀리하고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불렀고 외톨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 속의 고독보다 진정한 홀로 있음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나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혼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을 추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친구가 많아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밤, 혼자 누워 있을 때 다시 올라옵니다. 아, 나는 결국 혼자구나. 그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TV를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올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그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평온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옵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 어떻게 하면 홀로 있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길잡이 삼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가 많은데도 공허하고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새로운 평화가 가능합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아픕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해서 혼자인 상태입니다. 스스로 홀로 있기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입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부족함이 없고 혼자이면서도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같은 혼자라도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혼자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약속이 있고 가족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립이고 결핍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오늘은 나만의 시간이다. 조용히 책이나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선택한 홀로 있음이고 충만의 느낌입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에 따라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고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뛰어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이 말이 엘리트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함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음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와야 안심이 됩니다. 고요 속에 홀로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 불안, 두려움, 공허함.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바깥의 소음으로 안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새벽에 문득 깨어났을 때, 명절이 끝나고 텅 빈 집에 있을 때, 피해왔던 것들이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직면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공식을 깨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심심하고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셔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십시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알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유행을 좇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언젠가 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쌓이면 자기 자신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만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책 읽기, 글 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산책하기.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혼자만의 즐거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좋아했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플루트 연주를 즐겼습니다. 매일 산책을 했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그에게는 충분히 즐거운 일상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아, 오늘은 혼자 있으니까 저것을 해야지.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고독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완전한 은둔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몇 명의 진실한 관계가 낫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키웁니다. 만나도 마음이 닿지 않으니까요. 웃고 떠들어도 공허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관계는 다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든든합니다.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줄이고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더 깊이 가꾸십시오. 양보다 질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사람을 찾아 헤매는 대신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채워줘야 할 빈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고독의 비밀입니다. 고독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홀로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선물을 알았고, 그래서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자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 하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지칩니다. 나 자신을 숨기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그런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유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얻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웃는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고. 혼자 있을 때의 자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고독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회복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대화를 하고, 반응을 하고,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즐거운 만남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힘든 만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에너지 소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와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지칩니다. 하루 이틀 쉬어야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쉬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몸을 추스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계속 지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 활동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수적이지 않은 사교를 피했습니다. 꼭 필요한 만남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보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회복하는 시간,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 이것이 고독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깊이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해야 하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천천히 따라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빠르게 흘러가고 화제가 자주 바뀝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을 천천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이 뻗어나가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평소에는 닿지 않던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런 깊은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쌓인 사유가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깊이의 가치를 잘 압니다. 좋은 글, 좋은 그림, 좋은 음악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감이 떠오르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꼭 창작을 하지 않더라도 삶에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은 깊은 사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유는 혼자 있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묻어두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평생을 남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고 착각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작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이것이 고독이 주는 네 번째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평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누군가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신경 쓰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런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경쟁할 상대가 없습니다. 신경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평화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무엇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고. 왕궁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초라한 방에 살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하다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 마음이 잔잔해지는 느낌. 이것이 고독이 주는 5번째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독에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자유, 회복, 깊이, 자기 자신과의 만남, 평화. 이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홀로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물론 고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 있으라니 막막합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30분만 혼자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독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 선물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삶입니다. 내 안에 빈자리가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삶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기쁘지만 혼자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관계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삶입니다. 내 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나를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만큼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 안에서 충분함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대학 강의도 실패했습니다. 헤겔이라는 당대의 스타 철학자에 가려서 그의 강의에는 학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행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진가가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충분함을 찾으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남들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삶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사회적 관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러워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평화롭습니다. 조용한 삶을 즐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들수록 고독의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성취.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대신 내면의 평화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남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하십시오. 잘했을 때 칭찬하고 힘들 때 위로하십시오.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기 비난은 멈추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저렇게 못했나? 그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둘째, 혼자만의 즐거움을 기르십시오. 다른 사람 없이도 즐거운 일을 찾으십시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산책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을 찾으십시오.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침묵을 즐기십시오. 조용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TV를 끄고, 음악을 끄고, 그냥 고요 속에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들립니다.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는 묻혀있던 생각과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넷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면 괴롭습니다.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물론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에 감사하고, 지붕 아래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눈을 떴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족함보다 충분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과를 보내며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혼자 있어도 좋은 친구가 곁에 있는 것과 같다고. 그 좋은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가능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선택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면 누가 곁에 없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외로움은 넘어야 할 벽이지만 고독은 쉬어갈 수 있는 정원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혼자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요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마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